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지금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지금 이 대한강통신이 어제 시외에서 2%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구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시초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움직임 뭡니까? 아래 꼬리 달고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더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려봐도 될지 이 포인트를 잡으려면 거래량과 지금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그리고 최근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공매도와 대차 수급들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 전달을 드릴 겁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잡아야 되는 신호가 나올 거예요.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방향성. 자, 여러분들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로 대한광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먼저 잡아봐야 되는 건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을 던지다가 이 매수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릴 수 있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추세는 다시 한번 장중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인들이 프로그램이 물량 잠깐 받아주는 것 같다고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22,000원 선 요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잡아놓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한강통신 한 번의 파동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동이 전고를 돌파할지 전고 부근에서 끝날지 아니면 훨씬 더 높게 올라갈지 그건 지금 당장 100%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한 번의 파동은 더 나와줄 수 있는 상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기다리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결국에 이 상단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계속해서 한 번의 추세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까지 왔었죠? 그렇죠. 수급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루에 2개씩 오늘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찍어드리면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매물대를 잠깐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3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 어디입니까? 14,000원 윗구간이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은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이 어디죠? 지금 여기 9%가 넘는 10% 가까운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일과 비교해 볼게요. 제일 많은 비중이 실려 있던 건 전일 캔들 상단 부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자로 넘어오니까 다시 하단에 비중이 추가적으로 담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얘네가 물량을 받아주는 게 어디서 받아주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중 자체가 상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시외에서 2%더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한번 빵 나와주고 나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는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변동을 가져가면서 얘네가 의도하는 바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어제 장을 좀 예로 들어드리자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방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래량 동반됐나요? 거래량 안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야. 거래량을 동반해서 개인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하면서 상단까지. 그리고 나서 시외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털어주고서 오늘도 스타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된다를 확인해 보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증권사별 매매 동향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지. 다만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 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뭐 하고 있어요? 매수. 물량 받아주고 있어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 순매도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언제든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22,000원 선을 터치를 하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벌써 좀 더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확실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비중 더 담았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당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PPI 지수, CPI 지수가 굉장히 좀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세게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시장에도 큰 충격이 왔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소매 판매가 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 말은즉슨 어제 장에 우리 장에 들어왔었던 이 부담감 리스크가 뭐였죠?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겠다. 이대로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매 판매로 인해서 그렇죠. 강하게 다시 한번 좀 시장을 부여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사실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장에서 좀 예상했던 것처럼 좀 뭐랄까요? 좀 걱정했던 것만큼은 절대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다. 긍정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잡아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의 극대화 노려볼 거고요. 세력의 이탈 없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세력들 개인들의 물량만 나오고 세력들의 이탈, 주포의 이탈 없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눌리는 상황이다. 근데 22,000원 선을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중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이러한 구간들을 확실하게 이탈을 하면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때 당시 대한강통신 여러분들 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 이거 쓰레기 같은 종목 진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저 솔직히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욕 먹으면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나서 결국 이 상승 나오니까 저 욕했던 사람들 싹 사라집니다. 그죠? 그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저 또한 똑같은 다른 유튜버들과 똑같이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얼만큼의 절대적인 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손실을 보고서 지금 당장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익 충분히 만들었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익절이든 손절이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근데 손실을 보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들고 가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 대한 명확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포인트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주주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주주님들도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포인트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으로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하지만 주식에 100%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대비를 하면서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을 읽으면서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그냥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 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요거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